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빨리 든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를 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어머니랑 같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가 언제 그럼 다시? 한 달 정도 있다 다시 들어가셨어요. 네. 그럼 14년 유학생활 중에 한 달 빼고는 다? 중간에 어머니께서 한 1년 반 정도 왔다 갔다 한 번은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 잠깐 이제 어머니랑 네. 네. 어머니가 그럼 1년 와 계신 동안에 조금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인 것도 봐주시고 네네. 한국 음식도 좀 해주시고 네네 맞아요. 네. 지금 14년이 사실 굉장히 길잖아요. 길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아직 많지 않으시니까 거의 파리 사람인 거잖아요. 아이덴티티가.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힘들었다. 그런 하루가 있을까요, 혹시? 연습을 사실 집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그 고층 빌딩 현대식 아파트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네. 이제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그 학교에서 좀 멀지만 이제 밑에 좀 좋은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월세가 좀 비싸고. 네, 조금.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지출을 하면서 여기선 그래도 이제 마음껏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을 구했는데 그리고 가구도 하나도 없어서 이제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제가 다 조립하고 딱 세팅을 하고 완벽히 되고 악기를 딱 불고 5분 만에 옆집 사람이 찾아왔어요. 뭐라던가요? 나가라고. 아예 나가라고? 네. 하지 말라고도 아니고?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한 6개월을 시달렸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구한 게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놓은 가구들도 있고 너무 애정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연습이 가능하다고 했고 집 주인이랑 이제 건물 관리 사무소랑 다 얘기가 됐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옆집 아저씨가 조금 유독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네. 집에 TV도 없으신 분. 그러니까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습만 시작하면은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시는데 제가 그만둬도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왜? 나올 때까지.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무서우니까. 네, 무서워서 이제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포 그 자체가. 네, 너무 무서워서 집에 혼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그때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시 이제 차라리 학교 근처에 구해서 학교에서 연습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건 어릴 때인가요? 아니요, 이거 고등어가 들어가고 난 후예요. 네. 불어를 잘하는 거와 별개로 영어는 익숙해지지 않고 불편한 건 또 있죠. 네. 프랑스에서. 어느 정도 이방인이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을 때 내가 동양인이라서 이런 뭐 내가 대접을 어려서 받는 건가? 여자라서 동양인이라서 그런 생각을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섭섭해지고 내가 그래도 여기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불편했던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왜 이렇게 불편한가? 뭐 체류증 이런 거 할 때 비자?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체류증을 계속 연장을 해야 돼요. 비자를 받아서 가면. 그럼 이제 그냥 무작정 대기. 네,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무작정.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되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니까. 불안하니까. 압박이. 네. 그런 거 할 때마다 늘 느끼죠. 난 이방인이구나, 외국인이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 다니고 친구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마치 적응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는 항상 다시 이방인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뭐 프랑스 친구들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더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한 반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 친구들, 한국 친구들. 전반적으로 이 조기 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듣고 있으면 말해주고 싶은 게 있을까요? 조기 유학의 장점과 단점이요? 네. 장점은 뭐 일단은
당연히 그 문화를 익히려면 일찍 가는 게 좋고 네. 언어 배우기에는 일찍 가는 게 당연히 좋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일찍 갔기 때문에 사실은 수월하게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또 나름 너무 어릴 때 가다 보니까 가치관이 형성이 좀 덜 된 시기에서 가다 보니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빨리 든 거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를 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억눌려 있지 않았었나? 참는 게 익숙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조기유학은 저는 정말 가고 싶어서 졸라서 가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계속 매일매일의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보이지 않게 인종차별도 느끼기도 하고 네. 저는 제가 원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적으로 힘든데 보통은 조기유학 하면은 부모님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릴 때 좀 이제 특출나다 하시면 이제 먼저 좀 일찍 내보내서 좋은 학교에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네, 정말 본인이 원해서 가야 후회가 없고요. 네. 저는 모든 걸 제가 다 결정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결정권을 주셨고 제가 모든 걸 결정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사실은 탓하기가 쉽거든요. 네. 네. 그런 포기하고 상태에서 나갔는데도 엄청 힘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면 못 버텼을 네, 거다. 사실은 그리고 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사실 뭐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하거든요. 인생이 굉장히 길고 악기도 장기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어릴 때 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그게 망가져 버리면 사실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어릴 때 조기 유학을 할 거면 본인의 선택으로 네. 가라. 프랑스에서 좋았던 거는 또 전 반주비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네. 반주자가 늘 학교에 상주에 계셨고요. 네. 클래스마다 이제 반주자 선생님이 계셨고 입시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시 볼 때도 반주자 선생님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누군가를 이제 모시고 가지 않아도 늘 준비가 되어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계속 이제 개인 반주자랑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네. 적응이 안 되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리허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반주를 완벽히 외워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한두 번 맞추고도 완벽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반주악보를 늘 들고 다녔고 선생님들도 늘 그거를 소지하라고 첫 시험 볼 때만 안 들고 가시고 그렇죠. 네. 그때 이후로는 이제 트라우마죠. 늘 들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건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유럽에서 첫 시험 볼 때 저도 제가 생각한 템포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게 은연중에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응이 돼서 완전 어떤 템포를 어떻게 치셔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좋구나. 네. 그리고 너무 훌륭한 반주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고등학원 반주자 선생님은 정말 최고십니다. 여행 같은 건 많이 못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연주 여행 빼고 제대로 된 여행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파리 내에서는요? 파리 내에서도 많이 안 하셨어요? 내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건 다 공짜거든요. 학생은 다 누렸죠. 네, 너무 좋. 그리고 이제 연주회 다니는데 저희 뭐 고등학원 옆에 필하모니 이제 요즘 홀도 생겨가지고 그 홀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진짜. 저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라디오 프랑스랑 뭐 파리 오케스트라는 항상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고 너무 좋은 연주를 거기서 다 들을 수 있고 뭐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도
네,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음악 안에서 살기 좋은 환경? 네, 학생으로서 이점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 많아요. 네. 교통도 좀 할인이 되나요? 네, 교통도 할인이 되고, 사실 학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비가 제로였어요. 한 푼도 안 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음악원도 안 냈고, 일반 학교도 안 냈어요. 네, 정말 아예.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자국민한테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외국인한테까지 연지되는 거는 참 대단한 네, 거죠. 프랑스가 그런 면에서는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라서 그런지 진짜 문화적으로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사실 많이 누려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불어 공부만 했다. 그리고 사는 방식도 조금은 당연히 흡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유별나게 자기 자신 개성을 살려서 살잖아요. 네. 좀 자유롭게.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조금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의 눈치를 뭐 예를 들어 옷차림 같은 것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다니시거든요. 파리 분들은.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옷가게 같은 데 가면,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 라고 말씀하면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팔려요. 네. 그런 식의 누가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나간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하는 되게 특이하죠. 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각자만의 개성이 뚜렷하구나. 그리고 그 고유의 그 아이덴티티, 뭐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사실 이게 음악에도 완전히 직결돼요. 너무 신기했던 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다르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클래스에 있는데 누가 같은 클래스라고 말 안 하면 절대 모를 정도로 예를 들면 뭐 숨자리, 뭐 프레이징 이런 거 모두가 다 다르게 하니까 각자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절대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뭐 숨자리 같은 거 절대 표시 이런 거 안 해주시고 본인이 무조건 첫 시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악보를 읽어가면 다 표시를 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레슨 안 해주세요. 난 너에게 떠먹여주지 않는다. 그게 이제 모토시니까.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예를 들면은 바로크 음악에서 꾸미움이라든지 템포 설정이라든지 아티큘레이션은 너 성격대로 하는 건데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인데 그걸 내가 그려주면 그럼 내 성격을 너한테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했어. 이런 거가 되게 그때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발상이 가능하구나. 왜냐면 혼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새롭게 해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그렇게 맞아. 근데 이게 외국 학생들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파리 조교학 가신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던데 아버지는 사실 일을 또 있으시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항상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다니시는 걸 많이 봤는데 혼자 많이 다니셨죠? 그렇죠. 네, 저는 어머니가 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셔서 못 가셨어요. 사실 같이 가주셨으면 좋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적응하고 이런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학생한테 좋은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완전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심적인 면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같이 가시면 학생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희생을 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거기 이제 연고도 없으시고 보통 이제 언어도 잘 못하시고 학교를 이제 학생은 학교를 갔는데 이제 어머님은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학교를 떨어지면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시고 힘드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또 학생이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 사실은 어머니들께서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괜찮다. 그리고 사실은 진짜 1, 2년 늦게 학교에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압박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학생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같이 가주시는 게 좋긴 해요. 심적으로 어린 나이일수록 어린, 왜냐면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희생한 그 시간들이 또 그렇죠. 죄송스러운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된다거나 근데 사실은 뭐 하숙하면서 또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또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또 학생한테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자녀분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좀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기도 했고 네. 원래 혼자 살아보고 싶기도 했고 네, 그 좀 약간 독립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아예 안 되는 학생은 어머니가 같이 가주시는 게 사실은 초반에는 같이 가주시고 뭐 조금 이제 적응이 되면 다시 오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네, 좋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파리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거쳐서 막 신혼여행으로 간다든지 유럽 여행 중에 한 도시로 가면 파리는 뭐 좋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일 별로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뭐 봐요. 지하철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곳은 꼭 가봐라 뭐 이런 거 혹시 없으세요? 14년이나 계셨으니까 뭐 많이 안 돌아다녀서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모네의 집 네. 모네의 집 그곳 네. 정말 힐링하기 너무 모네 박물관 아니고? 네, 그냥 집이에요. 집에. 네. 그래서 그런 곳 약간 외곽에 있긴 한데 기차 타고 금방 갈 수 있고 해서 그런 데 한 번씩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 관광 명소들만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파리가 굉장히 작아서 골목골목 다 그냥 걸어서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쵸. 뭐 호텔에 계셔도 금방이라도 이렇게 다녀보시면 오히려 그게 더 힐링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왜냐면 루브르 박물관 가서 그렇죠. 왜 뭐 하나 보겠다고 이제 몰려서 이렇게 막 터키 보시고 분들이 더 많죠. 네, 거기 가면.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맞아요. 차라리 오히려 그냥 박물관 너무 유명한 거 빼시고 오히려 뭐 오랑줄이나 조금 이제 작은 박물관이지만 내가 더 보고 싶은 뭐 오르셀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루브르보다는 좀 작지만 뭐 인상주의 작품들 많이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숙소 근처에 이렇게 골목에서 빵 너무 사 먹고 네, 빵집 너무 네. 맛있잖아요. 그리고 바게트 꼭 사 드시고. 그게 훨씬 더 파리다운 여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명소 가면 뭐 외국인밖에 없으니까. 그럼 카페에 그냥 누워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햇빛 쬐고 아니면 공원, 뭐 찔릴공원 같은데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그게 저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 얼마 전에 그 비포 선셋 그 시리즈 있잖아요. 네. 비포 시리즈. 네, 비포. 거기서 근데 그 배우가 왜 미국에는 이런 카페가 없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파리는 모든 동상 카페가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분위기도 많이 못 즐기시고. 그러니까 다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네. 상황이 이런지라 네.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행은 다시 가고 싶으시죠? 네, 여행은 살진 않고요. 네. 프로필 얘기도 참 제일 오래 한 것 같고 이제 이 유학을 갔다 오신 지 막 아주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또 많이 음악 생활을 하실 테니까 언젠가 또 나중에 한번 또 그 얘기는 해주시고 네. 파리에 조기 유학을 정말 많이 가는 이제 도시 중에 하나니까 많은 도움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살을 많이 부르셨는데 말이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이게 나갈 수 있을지.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거죠? 네, 지금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못하신 거 있으면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니까. 또 불러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프랑스 조기 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